안녕하세요. 오늘 9월 22일 월요일 테슬라 같이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여기 테슬라 주가가 여기서 조금 조정 중에 있는 상황이죠. 금요일장은 426달러까지 올라갔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분석해 드렸던 것처럼 430달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 2% 정도 오르면서 또 431불에서 4불. 오늘 434불에서 431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430달러에 걸려있던 옵션 벽을 허물고 좀 상방으로의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 장대 양봉 뽑아냈죠. 장대 양봉 뽑아낸 이후에 여기서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가놀이라고 하는데 이 고가놀이가 끝난 이후에 자 보통 급등을 하고 고가에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상방 수렴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이렇고요. 물론 제가 모양이라든지 뭐 패턴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히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있는 모멘텀과 재료, 뭐 옵션 가격 두루두루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우선 테슬라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250만 주 내부자 매수도 있었지만요. 호재가 지금 계속해서 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또 애리조나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without 드라이버의 형태로 신청을 했고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세 번째로 허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고요.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제 테슬라의 가치가 정당한 가치로 받는 쪽으로 한마디로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 성장률에 대한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타겟 프라이스라고 하죠. TP라고 해가지고 점점 더 지금 상향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균적으로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테슬라 실적이 이런 부분들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최근에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옵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박이라는 거예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그런 시점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200불대에서 단숨에 400불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여러분들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정말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가놀이 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란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 한 번씩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목표가가 단순히 500불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다가 이 테슬라 목표가를 남겨주시면 테슬라 영상을 처음 보는 초보 주주들이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전망이 좋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에 이런 수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테슬라 목표 주가 좀 남겨주시면서 영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보시면 지금 프리장에서 430달러를 좀 넘은 상황이에요. 431달러죠. 430달러에 여전히 옵션 매물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본장에서 이 430달러를 완전히 뚫을 수 있는지가 오늘 본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건요. 430달러를 완전히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돌파를 한다면 스퀴즈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빠르게 44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벽은 어디예요? 45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430불을 위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440달러까지 스퀴즈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450달러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난번 때랑 똑같죠. 자, 언제? 이때죠, 이때. 이때도 여기서 올라와서 고가놀이를 막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제가 350달러에 콜옵션이 많이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도 설명드릴 때 옵션 가격 구조상 350달러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빠르게 3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이밍에 일론 머스크 내부자 매수까지 나와주면서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죠. 자, 고가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옵션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콜옵션 거래량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콜옵션 거래량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콜옵션을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콜옵션 프리미엄이 저렴해야 옵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자, 테슬라의 지금 콜옵션 프리미엄은 아직도 저렴한 편입니다. 콜옵션 프리미엄이 비싸지려면 최소 7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렴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테슬라 자체적인 호재, 뉴스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이 콜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이 주가의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이 애리조나의 교통국의 로보택시 사업에 인증을 신청을 했고요. 운전자 탑승 형태와 운전자가 없는 형태 둘 다 허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애리조나주는 운전자 탑승 테스트 허가를 내줬고요. 아직 완전히 운전자 없는 운행, 위드아웃 드라이버죠. 자, 이거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자, 지금 애리조나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네바다 이런 다른 주에서도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험을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첫 번째 규제 리스크 감소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많은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 프로젝트가 기술뿐 아니라 허가라든지 규제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테슬라가 애리조나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형태까지 이 허가 허들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이 규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 위험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드 드라이버, 이거 상태에서만 운행하는 것보다 드라이버가 없다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리스 로보택시가 허가가 되면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확장성, 그리고 고객 접근성 등에서 큰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즉, 수익성 모델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가가 나오면요, 본격적인 자율주행 상업 서비스가 머지않았다라는 기대를 당연히 가지게 되고 시장에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에 상승 압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경쟁자 대비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신호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향후에 테슬라 주가,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테슬라 주식에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할 때 이 로보택시 허가 상용화 가능성을 반영을 하면요. 첫 번째, 추정 수익 모델이 증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차량 판매 수익 플러스 FSD, 그리고 이런 FSD 구독 등이 있고요. 그리고 로보택시가 돌아가면은 라이딩 서비스 수입이라든지 운영 관리 수입 등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에비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비타 이 목표액 같은 거 말씀을 드렸는데 에비타 마진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수익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대비 마진이 높습니다. 운전자 없이 운영이 가능해지면 인건비라든지 보험비라든지 이런 감독, 안전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타 마진율이, 기대 에비타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리조나주에서 로보택시가 허가가 됐다는 호재 소식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주에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테슬라가 $450를 향해 갈 수 있는 이 호재성 재료는 일단은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이 주가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베어드 증권사의 벤 칼로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자, 미국 증권사 베어드라고 하면요, 이 월가의 초대형 투자은행,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런 급은 아니지만요, 이 베어드라고 하면은 중견 이상으로 탄탄한 평판을 가진 독립계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빅5라고 합니다. 흔히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빅5와는 급이 다르지만 미국 내 이런 독립계 투자은행에서는 톱티어급으로 평가를 받는 또 좋은 은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벤 칼로라는 사람이 이 테슬라 최근에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이 벤 칼로라는 사람이 여러 해 동안 기관 투자자가 뽑은 미국 중형주 애널리스트 랭킹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이 사람 자체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계 투자은행 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벤 칼로라는 사람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이 테슬라 이 타겟 프라이스죠. TP 잡을 때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잡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하면서 이 구한말의 보수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거의 그 급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등급을 기존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중립이었습니다. 중립. 그러니까 말이 중립이지 이 중립 리포트 뭐예요? 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중립 리포트에서 이제는 아웃퍼폼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존에 테슬라 목표 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 사람? 32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400불 넘죠. 320불. 그동안에는 320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20불에서 얼마? 548불로 약 71%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320불, 테슬라의 가치는 320불이다라는 사람이 548불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근거로 제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피지컬 AI의 전환을 기대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여기 소프트웨어, 에너지 저장 부문 확대 등이 또 주요 모멘텀으로 거론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어도 주가가 최근 몇 주 동안 오르기도 했고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29년 예상 EBITDA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게 책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이죠. 즉 이익 기반 대비해서 주가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앞으로 테슬라 주가에 녹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 시나리오도 제시가 됐습니다. 강세 시나리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목표치를 뛰어넘는 성과가 나온다면 밸류에이션과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 한 명이 그랬다. 단순히 사람 한 명이 그랬다라는 거 아니라 이런 보수의 아이콘인 벤 칼로마저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월가에 있는 애널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를 써낸다면 당연히 테슬라 수급에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널들이 이런 보고서를 내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혼자서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신 모니터링 해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상향 조정시키는 리포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요일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 리포트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파이퍼 샌들러의 이 목표 주가, 테슬라 목표 주가, 자, 어디, 얼마? 타겟이 500불까지. 이렇게 또 오늘 최신 뉴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름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표 주가를 500불로 올렸다? 라는 거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테슬라를 그 기존에 좋게 봤던 댄 아이브스나 아담 조나스 같은 경우 얘네는 목표 주가를 왕창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보수적인 애들도 500불씩 써냈다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 써내겠냐는 거죠. 700불? 나아가서는 1000불? 충분히 도달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단기적으로도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월가의 애널들이 하나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 이 영상 19초짜리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You and Elon back together. Is that true? Well, Elon came over and said hello. And no, it's nothing to do with that. I thought it was nice. You know, he came over, we had a little conversation. W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but it was nice that he came over. Dana White was there, the great Dana White. You and 자, 이 영상이 뭐냐면요. 자, 일론과 재회해서 정말 기뻤다. 그리고 일론이랑 인사를 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였다. 일론을 만나서 정말 기뻤다. 립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전에 간밤에 일론 머스크와 이 트럼프가 이 찰리 커크 장례식에 나란히 앉아서 찍힌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찰리를 위해라는 문구가 올라왔고요.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와 일론이 지금 나란히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화해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간밤에 주가가 소폭 올랐는데 한 1% 정도 올랐어요. 그 이후에 이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확인하셨다시피 정말 기뻤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다. 립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봤을 때는 테슬라 500불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여지는 영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제 그냥 단순 생각이 아니라 과거에 자, 테슬라 주가 11월이죠. 11월 여기 이때부터 갭 상승하면서 주가 랠리 시작했을 때 작년 11월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488불까지 단기 급등 랠리를 펼쳤단 말이에요. 이때 테슬라 어떤 별명이 있었죠? 트럼프 테마주다. 이런 별명을 붙어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영상에서 다시 트럼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럼 적어도 이 전고점까지는 488불까지, 500불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단순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와 일론은요,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랑 한창 사이가 안 좋을 때 일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타링크 사업, 정부 계약 파기하겠다. 드래곤 우주선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의 우주 계획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스타링크는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그 효능성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드래곤 우주선도 철수한다라고 한다면 나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폐기가 되어버리면요. 미국 우주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랑 이 일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이게 기싸움일 뿐이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계획까지 같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갈 수가 없는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일론이랑 사이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셔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둘 관계는 끝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무튼 이 둘 사이의 관계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일론이랑 대화를 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
수익금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장에 정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이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좀 선별해서 흡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좋은 주식도요. 내가 정보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타점이라든지 또 타이밍 잘못 들어가면은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변동성 굉장히 심한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한창 트럼프 테마 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488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댓글로 또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도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